다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단은 상담자분은 결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계산을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안 찍히다 보니까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, 이거 뭔가 물건을 훔치려는 좀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보셨던 것 같아요. 일단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. 함께 상담 나눠보실게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김기훈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이제 지금 이제 말씀 주시는 것이 이제 나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. 이 취지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예, 그럼 이제 앞으로는 수사가 이제 경찰하고 이제 검찰하고 이제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좀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합의는 또 합의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. 예. 근데 그 사장님이 합의를 자꾸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요구까지는 아니고 어쨌거나 합의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? 어떻게 합의하자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. 아, 예. 보통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할 때 경찰관한테 물어봅니다. 이거 경찰관 아저씨 내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 전화번호 받을 수 있어요? 라고 이제 보통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중간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피해자가 합의하고 싶은데 전화 연락처 알려줘도 될까요?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보통 지금 단계는 그 단계는 왔나요? 아니요, 아직 이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까지만 얘기를 들어가지고. 아, 그러면은 그 이제 조사 받을 때나 조사 받기 전에 경찰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합의를 하고 싶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장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.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경찰관이 담당 그 아이스크림 사장님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연락처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통화를 하셔갖고 합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. 연락처 알려주지 마세요.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면 이제 좀 많이 상황이 곤란하게 되는데 이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. 네. 예, 그 이제 상담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이 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경찰에서 다 검찰로 넘어가게 돼요. 근데 검찰에 가면은 형사조정위원회가 있어요. 예, 네. 예, 그래서 그 경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위원회가 없는데 검찰청에는 형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경찰의 조사 마치고 검찰 넘어갔을 때 민원실이나 아니면은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금액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형사조정위원회를 좀 회부를 해주세요.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. 그러면 금액이 이제 소액이면 보통 요즘에는 검사님들께서 형사조정위원회로 많이 회부를 시켜줍니다. 그 과정 중에서 그 이제 형사조정위원회로 가면은 요즘 코로나라서 좀 비대면으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. 그 형사조정위원이 가운데 서서 가운데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줍니다. 만약에 그런 과정 중에 합의가 되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또 합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아이스크림에서 절도된 금액이 얼마인가요? 그 2만 원 안 됐거든요. 만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. 그럼 10,000원 정도 되는데 검사님한테 내가 이 10,000원을 피해 금액을 공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 공탁 절차를 좀 안내해 줄 겁니다. 검찰청에서. 그래서 그 공탁을 라도 하셔가지고 그 피해 회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충분하게 지금 10,000원이기 때문에 내가 결제를 CCTV 화면상 내가 절도의 고의가 없을 수도 있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. 화면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CCTV 화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공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거를 절도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검사님한테 기소유예를 또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같이 피해 금액이 10,000원 이하로 소액이고 그 다음에 공탁을 통해서 피해도 회복을 시켜줬다고 하면은
그 다음에 또 취준생이라는 걸 또 강조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검사님께서 꼭 전과자로만 남기는 것보다는 기소유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기소유예는 이렇게 벌금형이나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나중에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경찰관한테 조사 받을 때 또는 조사 받기 전에 나 합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 다음에 알려주면 합의를 시도하시고요. 만약에 네. 합의를 그때 안 해준다 라고 하면 검찰로 넘어가거든요. 그럼 검사님한테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,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했는데 또 합의가 안 됐어요. 그러면 그 금액을, 피해 금액을 공탁을 하셔가지고 피해 회복을 하신 다음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께서 검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취업 준비도 하고 있는데 내가 전과가 생기면 정말 내가 취업하기 어렵습니다. 또 반성문도 이제 물론 내시고 주위에 탄원서도 같이 내셔가지고 기소유예를 꼭 해주세요라고 해서 검사님한테 요청을 해보세요. 지금 절차는, 지금 상담하시는 절차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변호사님께서 총 3가지 방법을 안내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단계마다 사실은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, 일단은 가장 먼저 해보실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대방 그 가게 사장님의 연락처를 좀 최대한 받으셔서 잘 이야기를 해보시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모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억울하게 이렇게 뭔가 절도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또 내가 취업 준비생인데 이게 혹시나 내 앞길을 막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당연히 되실 것 같고 복잡한 마음이 드실 텐데, 변호사님께서 안내해 주신 방법에 따라서 좀 해결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